네, TBS 상암청사 이전을 기념해서 시시각각 토크에서 더욱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우리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원구성이 최근에 마무리가 됐고요. 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후반기 나아갈 방향과 또 앞으로의 다짐 등을 들어보려고요. 오늘 양준욱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적위원이 106분인데 91명이 투표를 해서 86표를 받으셨어요. 뭐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후반기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가 성수국이 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후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그리고 추진력 있고 결단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한 후반기가 아닌가 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으시군요. 의장님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안으로는 좀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시군요. 지지를 받으신 걸 보니까. 예. 국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의회도 이제 전후반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후반기 이제 의장을 맡으셨고 의장단에 보면 조규영, 김진수 부의장 이분들과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추시게 될 텐데요. 예. 어떻게 이제 호흡을 맞춰가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맞으십니까? 네, 그렇죠. 예. 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폭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실력 있고 또 삼선 의원으로서의 저하고의 3대째 의정 활동을 계속 해왔고 네. 그다음에 우리 김진수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10년 가까이 삼선 할 때까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예. 7대 때에 그 새누리당에 다수당이 있을 때도 우리가 소수당이지만은 예. 새누리당에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고 여성 참여율을 그다음에 남성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좋은 후반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호흡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협치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워낙 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의장님이 해불양수라는 이런 말을 정치적인 표의 그 신념으로 가지고 계시던데 해불양수라는 게 바닷물처럼 다 그렇죠. 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온갖 모든 것에 대해서 예. 바다같이 끌어안아서 네. 큰 대서양이나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활짝 한번 열어보자는 의미로 해서 해불양수라는 용어를 제가 신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서 네. 써 있는 글씨를 보면서의 느낌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 가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간혹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그렇죠.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9대 후반기 서울시 특별시 의회에 나갈 방향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제 2년 동안의 큰 그림들을 좀 그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사실 운영의 기본 원칙은 의회 정체성 확립 및 의원들의 이상을 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늘고 강조했던 정책 보좌관제 실시 등,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등,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들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로 해서 운영 원칙을 몇 가지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차차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예. 원구성이 한 번에 마무리가 됐군요. 임시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첫 출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 의원의 몇 대에 걸쳐서 해왔지만은 네. 첫 출발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 구성에 대한 물론 다 만족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고 시민을 위한 의원적 활동을 같이 해보자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구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 원구성이라는 게 106분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걸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의원들의 전문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 의회는 상임위 구성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0%를 만족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성하시고 나서 평가나 주변에 듣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예. 100%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의원님들 계시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을 이해와 설득을 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후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또 진취적이면서 시민을 위한 의회 활동을 해보자는 데에 정부 찬성을 하면서의 좋은 네. 출발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다들 그런 106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 첫 임시회 개회식에서 뭐 여러 가지 후반기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고 할 얘기도 많겠지만 처음 얘기하신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구의역 사고에 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안타까움이 심어져 있고 또 의회에서 할 일을 반영한다고도 있을 텐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제일 먼저 이렇게 거론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사이에 구조적인 복합적으로 보여준 하는 사례다. 예. 그렇게 생각을 단순한 갖고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복합적인 네, 거로. 네. 그다음에 서로 메트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관리 감독 부재.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 네. 이걸 함축해서의 구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처우라도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반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지평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도적인 계획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향후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하기관장들 오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최근에 하시죠. 네, 네. 곧 있으면은 네. 서울 메트로 사장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때도 한번 그때 예, TBC TBS 에서, 방송, TBS 예, 예, 방송에서 저기 생중계합니다. 중계를 하실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인사청문회가 예. 어떻게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에 예. 대한 철두청매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돼서요.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모시고 여러 가지 서울시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경제도 그렇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 지금 뭐 장마철 조금 괜찮습니다. 그 이전까지 대기질이 워낙 안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뭐 상당히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서울시 미세 문제는 오늘 내일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해운국 중에 대기 오염 사망자 수가 1위를 할 것이다 하는 예.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그렇죠. 전망입니다. 달갑지 않은 전망.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시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네.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장님은 의정 활동을 쭉 해오셨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도할 때도 보면 직접 의원들이 중국인가요? 베이징도 가시고 몽골도 가시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해서 미세먼지나 황사 줄이자 이런 노력도 옛날에 그렇죠. 예, 하셨고. 나무도 심고 예, 나무도 심고.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공해 물질이 사실은 중국에서만 다 날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게 또 꽤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예.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또 의회 차원에서 감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지지도 하시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또 중요한 현안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서울에서도 그렇고 복지인데요. 네. 복지 분야는 참 생각할 게 많죠.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년 됐다고 해서
아주 평가가 좋다고 해서 네. 예,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네. 복지 관련돼서는 정말 요구도 많고 하실 일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8대 때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느끼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무상급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 사실 어느 시도보다도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서 무상복지에 우리가 참여율을 높이게끔 하고 실현될 수 있게 했던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시 의회가 했습니다. 네. 사실 구대에 들어와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심각합니다. 예.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실천에 이행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게 지체되고 꼬이는군요. 예. 이행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약속대로 이행을 해줌으로 인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네. 또 서울시에도 다른 사업들을 교육청과 같이 할 수 있게끔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은 중앙정부의 네. 누리과정 예산을 필연적으로 꼭 해주셔야만이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오늘 뭐 의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서울시 교육청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사실은 정부가 공약으로 한 거를 안 줘서 문제인데 또 정부 그렇죠. 입장은 또 다 줬다고 그러니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인지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게 우선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상당하지 지금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개선 맞습니다. 문제,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실태 같은 거, 그다음에 운동장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교육청 예산이 학교 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 많은 예산들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몇 개월을 또 모아서 그것도 그 실현되게끔 풀어야 될 상황인 숙제들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겹치다 보면은 예. 과연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수반시켜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예, 서울 복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복지 네. 얘기하면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뭐 3천 명 모집하라는데 6천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하고 복지부하고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도 우려가 있고 청년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의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안타까움도 있으시고 그러시겠어요. 안타까움이 크죠. 예. 사실 요즘에 언어를 보니까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M포 세대의 네. 뭐 청년들에게 더 절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갈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시적인 발상보다도 예. 지방에게 사실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가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서울시와 복지부의 그런 대화를 사실 통하지 않고 네.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빨리 대화 창구를 열어서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현안들이 뭐 많다 보니까요. 일단은 네. 현안들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간이 나면 좀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또 어떤 이 취미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도 시간 되면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뭐 급한 것들이 현안이 많아서요. 네. 지방자치가 우리가 이제 뭐 사실 30년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들은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지자체들의 맏형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셨고 다른 네. 지자체하고도 이제 협력 좀 하실 거고 서울시 의회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계셔요? 사실 지방자치가 부활이 25주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성년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지만 아직 성식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도 걸음마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방자치에는 오늘날의 시대정신 주방 분권화가 확실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해외는 뭐냐 우리 지방의회에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문제 있는 정책 보좌관제 문제, 네. 그다음에 의회 사무처 인사권 문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뭐 법제화 등 이렇게 해야 할 상황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은 성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 제도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시켜 놓은 건데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이 됐는데도 제 역할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 있는 자식이 이제 청년이 돼서 곧 결혼할 나이가 된 이런 성년인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집 밖에 못 나가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뭐 역시 중앙정부가 권력이나 예산을 딱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원인 자체가 네, 상당수가 그렇죠. 그걸 예, 지방자치에 이양을 이양을 해야 시키고 되는데 해외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이렇게 걸음마 단계로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런 네. 얘기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 이제 정부가 성남, 고양, 수원 등 6개 지자체와 관련된 지방 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제 세수가 많은 지역에 세수를 떼서 어려운 지역에 이제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갈등이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서울시는 물론 이제 이 사안에서는 뭐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은 어떠세요? 지금 한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매스컴이 나왔지만은 그 지방과 세수 이동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세수가 잘 되는 지역은 네. 안 되는 지역에다가 옮겨달라. 예. 이동을 시켜달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지방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예. 그런 상황도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정부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이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수 이동 문제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일반 시민이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잘 사는 분들과 조금 이렇게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기본적인 세수의 확충이나 지방정부로의 어떤 재정의 이양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또 갈등을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 그렇죠. 간에. 가치장치.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하실 일이 많은데요. 지방의회 뭐 분권화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셔야 되고, 그 의장 공약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 또 네. 인사 독립권 관철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고 추자를 하시는데, 네.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관련해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셨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정책보좌관제도가 19대 때 뭐 거의 될 뻔 하다가 지금 또 안 됐다면서요? 예, 예. 예. 정책보좌관제를 19대의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 계류 중이다가 예. 19대가 폐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동 폐기되는군요, 자동 폐기가 법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균 의장님을 한 2번 찾아뵀죠. 사실 예. 정세균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민주화에 대한 암흑기 시대에 동질에서 역할을 또 했었고 제가 또 시의원 처음에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당 대표로서 오셔가지고 예. 연설도 강력하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정치적에서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3당 원내 대표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 상임위까지 갔는데 결국 뭐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게 문제지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그 해당 사무위를 거쳐서 해결을 가야 될 그런 단계군요. 발의는 지금 된 건가요? 20대에서? 예, 지금 추미애 의원께서 예. 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정책보좌관제 인사권 독립 문제, 네. 그다음에 정책 인사청문회 법제화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셨고 예. 사실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TF 구성을 했습니다. 네. TF 구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좀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접근을 해서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TF 구성하고 그다음에 실무팀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대에서는 네, 관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은 아니 또 뭐 보좌관들 쓰시면 더 세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 대한 설득도 홍보도 또 해주시고요. 예. 네. 서울시 의회에서 또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양준욱 의장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106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사실 시민들이 서울시 의회가 어디 있냐, 어디 가면 의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냐, 이런 걸 사실 잘 모르고 계세요. 저도 네. 그렇고요. 시민들과 좀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시의원들의 줄곧 강조하는 것이 예. 시민과의 대화와 또 소통, 예. 그다음에 홍보가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의정 활동 노력을 함으로 인한 시민과 소통과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성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과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소탕과 대화의 창구를 열 수 있는 네. 가를 신설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민의 대화의 창구를 확실히 열 수 있는 가를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전담 조직도 이제 신설을 하시려고 네. 하는군요. 물론 네. 이제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다들 이제 지역 주민들과 몸을 부대끼고 하시겠지만 네. 시의회 전체로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렇죠. 예. 그 시의회에서 그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환경도 그렇고 개선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가 좀 명소가 돼서 네. 정말 그냥 시청 앞에 갔다 한번 들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다행스럽게도 이제 서울시 의회 앞에 예. 지방 국세청 자리가 헐고 거기다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도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항시 의회에는 시민들의 누구나 참여 와서 또 대화와 창구의 문들을 활짝 열 수 있는 계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준욱 의장님 계실 때 특별히 시의회 문턱이 정말 낮아졌다. 아무나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됐으면 하는 바람들 가지고 네. 있고요.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공모를 하셨군요. 20일 날 마감이 됐는데 네. 그건 이제 의원님들이 땅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들어서 그래서 공모를 펼쳤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20일 한 달간 공모를 걸었지만 저희들은 10일간을 거쳐서 공모 기간을 줬는데 한 3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이 왔군요.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서울시 의회에 대한 후반기 슬로건뿐만 아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 공모 절차에 접수를 받았고 다시 심의를 거쳐서 곧 발표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게 유력한지 미리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게 시민들이 정하시는 거니까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그 슬로건은 과정을 거치면 언제쯤이나 시민들이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 심의를 거쳐서 7월 말 아니면 8월 초쯤에 네. 슬로건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예. 그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후반기 쪽으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들과 같이 소통과 대화 여러 가지 홍보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곧 알 수 있겠군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8대에서는 이제 부의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8대 의회가 여러 가지 또 이 의정 활동을 잘했던 의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기존의 시의회가 정치적 쟁점에서 시민 생활의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무게중심으로 옮기겠다. 부의장 하시면서 그런 포부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장이 되셔서도 의지가 같으신 건가요? 그렇죠. 생활 정치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무상급식이라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으로 정치적으로 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서울 시민이 선택해 주는 하나의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여하튼 지방자치에는 서울 시민이 원하는 안정과 행복을 같이 추구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네. 목소리를 당연히 시민 속에 파고들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자세와 그것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시 예산도 꽤 되죠. 많죠. 예,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참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워낙 그 환경 문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활동하실 때도 강동구에 위치했던
유명 공장에서 불법 폐기물 묻고 간 거 뭐 밝혀내셔가지고 또 네. 유명해지기도 하셨는데 환경운동은 원래 그럼 쭉 해오신 거예요? 이제 이정 활동에는 어떻게 이런 게 반영됩니까? 제가 1998년도에 시민환경감시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예. 강동구에. 앞으로의 미래에는 환경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환경운동을 하다가 예. 그때에 지금의 이제 천호공원입니다. 파리오토 공장 부지에 이전을 하면서 폐기물을 묻고 가버렸어요. 예.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에는 그 나무가 수억 원의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발견을 하고 KBS 방송 보도국과 같이 동참을 해서 그 폐기물을 걷어내고 거기다 나무를 심게끔 파이로트 공장 부지와 소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고 그다음에 거기다 좋은 나무를 심어서 오늘날의 초로공원이 아주 무성한 아주 좋은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권 밖에 있을 때의 환경과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같이 해본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구의원부터의 참여를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천호동이 지금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천호공원, 또 강동 그린웨이 좋잖아요. 그렇죠, 일자산에. 예,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러니까 같이 또 시민운동 하시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의장님 되시면 가실 때 굉장히 많죠. 여기저기 뭐 행사 많이 가셔야 되고 그렇죠. 예. 몸이 뭐 두세 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고 뭐 악수 많이 하면 손도 아프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등산 같은 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좀? 네.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했기 예. 때문에 상당히 제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한 번에 목소리를 다 들을 수도 없고 예. 체험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시 의회에 또 의장으로서 역동적으로 여하튼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찾기 위해서는 제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시겠죠 지금은. 네. 네. 시민들이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주시고 네. 개인적으로도 또 건강을 위해서 시간도 좀 쓰시고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TBS는 이제 상암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함께 이 TBS 새 스튜디오에서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의 방송으로서의 또 TBS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TBS가 상암 시대에 맞아서 시민의 방송으로 앞으로 나아갈 그런 역할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지원을 좀 해주실 겁니까?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상암 시대의 TBS의 발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상암 시대를 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1,000만 시민의 아픔, 1,000만 시민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돼주시고 상암 시대에 활짝 열 수 있는 길들은 물론 1,000만 시민이 계시고 서울시가 있겠지만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TBS가 정말 시민 속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기관장들 도입이 됐잖아요. 네. 관련된 것들도 저희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서울의 그런 기관장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고 네. 뭐 시의회 또 하시는 것도 중계해서 정말 저분들이 현안이 뭔가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방송으로 TBS가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들 하셨고요.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이렇게 보고 계신 1,000만 서울 시민들께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당부, 뭐 희망의 말씀들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모든 것은 개혁과 실현이 중요합니다. 여하튼 시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고 저희 의회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마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또한은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서 서울시 의회가 1,000만 시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후반기를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1,000만 서울 시민들의 현장 속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대화 소통과 또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계속 열어가게끔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TBS 상암청사 이전으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특별히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시민들과 가까워지려면은 의장님이 또 방송에도 더 자주 오시고 시민들과 더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취임하셔서 오셔서 이렇게 정장하고 오셨지만 다음에는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활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서울에서 정말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도 좀 소개도 해주셔도 좋겠고 예. 그런 시간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회 하시는 일에 네. 이게 뭐 서울 시민들의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거니까요.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